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문제 보고 들어가죠. 자, 1번부터 보시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표시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틀렸죠? 동기의 착오는 동기를 표시하면 되지 합의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1번 정답이고 2번.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그렇죠.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고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유의하실 점은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취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었죠. 어떤 말이 나오면 된다고 했냐면 상대방이 이용했다라는 말이 나오면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 가능하고요. 3번.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인 때 한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중요 부분에 해당이 돼야 되고요. 4번.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그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지는 거냐면 표의자, 그러니까 취소할 사람이 중요 부분이라는 걸 입증해야 되고요. 그러면 상대방이 입증해야 되는 건 뭐였냐면 중과실, 그렇죠. 그 취소를 막으려는 사람이 중과실을 입증해야 되고. 5번.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했다. 그러니까 신원보증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연대보증서. 그럼 이때는 뭐만 나와야 한다고 했냐면 착오 나와야죠. 맞게 돼 있고. 뭐가 나오면 틀려요? 사기 나오면 안 돼요. 사기 나오면 안 되고 착오 취소만 가능합니다. 2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취소는 소급효가 있고요. 2번. 상대방의 대리인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중요한 말은 뭐예요? 대리인이죠. 그러니까 원래 제3자가 사기를 치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지만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죠. 동일시하는 자이기 때문에 알았든 몰랐든 선의 무과실이든 상관없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3번.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기망으로 인한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틀렸죠. 취소하지 않고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4번. 부작이나 침묵도 경우에 따라서는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이때 이제 부작이 침묵으로 사기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뭐가 있을 때냐면 고지 의무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고지 의무가 없는 사람이 침묵하는 건 사기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중요한 판례는 매매나 교환 계약에서 시가의 묵비, 시가를 알려주지 않은 건 사기 아니에요. 아니죠. 그건 고지 의무가 없으니까. 근데 비교했던 판례는 뭐 공동묘지 사건이라든지 쓰레기 매립장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근처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었다면 그걸 알려줄 의무가 있다라고 했고, 알려주지 않으면 사기다라는 게 판례죠. 5번. 강박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상실될 정도가 되면 그로 인한 계약은 무효이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 그 정도면 일반 원칙에 따라 취소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사결정의 자유가 상실, 박탈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취소가 아니라 아예 무효가 된다라고 했죠. 3번. 갑은 을의 대리인이다. 옳은 것입니다. 1번. 임의대리인 갑은 자기 책임으로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틀렸죠.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고요. 언제만 가능하냐면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고요. 2번. 갑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갑은 을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지금 을이 누구예요? 을이 본인이죠. 사람 이름부터 일단 잘 보셔야 돼요. 을이 본인이고, 그러면 본인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이름으로 선임을 하는 것이죠. 2번 틀렸고요. 3번. 갑이 선임한 복대리인 병은 갑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 3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복대리인도 누구의 대리인이냐면 본인의 대리인이죠. 그러면 당연히 누구를 현명해야 돼요?
본인 을을 현명해야지 갑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죠. 4번 갑이 선임한 병의 복대리권은 갑의 대리권이 소멸하여도 소멸하지 않는다. 복대리권은 대리권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하고요. 5번 법정대리인 갑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병을 선임한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병의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5번은 맞죠. 원래 이제 법정대리인은 무과실 책임이죠. 근데 지금 어떤 말이 나와 있어요? 부득이한 사유. 그러니까 원래는 무과실 책임인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책임이 경감되어서 선임 감독상 책임으로 줄어들죠. 답은 5번이 되겠고요. 4번. 갑은 을에게 정소유의 부동산을 3천만 원 한도로 매입하도록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나 을은 부득이한 사유로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그럼 일단 을이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타당해요? 부당해요? 타당성 있는 거죠. 뭐가 있으니까? 부득이한 거.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되고 병은 정소유의 부동산을 3,500만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면 복대리는 자기 권한 내에서 한 거예요? 권한이 초과된 거예요? 초과된 거죠. 왜냐하면 복대리인의 권한은 대리권의 범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대리권이 얼마 범위로 사기로 되어 있냐면 3천만 원이니까 3,500에 샀으면 넘어간 거죠. 갑을병정 사이의 법률 관계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정이 병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또한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정은 갑에 대하여 매매대금 3,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번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병한테 대리권이 있다고 상대방이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대요. 이거 뭐예요? 표현대리, 월권대리잖아요. 얘가 지금 권한 내에서 한 게 아니라 권한을 초과했고 상대방은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고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하니까 이 상대방은 본인에게 얼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3,500만 원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맞고요. 2번 1의 경우 정은 병에 대해, 그러니까 권한 넘어간 병이죠. 병에 대해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수 없죠. 2번 틀렸고 3번 병의 행위에 대하여 을은 선임 감독의 과실이 있는 때 하나여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임의대리는 원래 선임할 수 없는데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선임을 했다면 책임은 어느 정도 지는 거냐면 선임 감독상의 책임. 법정대리는 무과실 책임이었고요. 4번 병은 갑의 승낙을 얻어 자기 이름으로 갑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대리인도 복임권이 있으니까 부득이한 사유나 승낙이 있으면 소위 복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 거고요. 5번 병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복대리인의 선임 사실을 안 갑이 을의 대리권을 박탈한 경우 병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 권한도 소멸하는 거죠. 갑이 을한테 그 2번 지문 다 이해하신 거예요? 예. 3천만 원 범위 내로 사라고 했어요. 근데 을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을 했고요. 복대리인이 정과 법률행위를 했는데 3,500만 원에 매입을 했대요. 그러면 이 복대리인은 자기 권한 내에서 한 게 아니라 권한을 초과한 거죠. 대리권의 범위를 넘었으니까. 근데 상대방은 얘가 3,500만 원에 살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126조 월권대리가 성립이 되어서 정은 갑에게 3,5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게 1번 지문이고 근데 이 경우에 이 정이 권한 넘어간 무권대리 행위를 한 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당신이 계약을 이행하거나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시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누가 선택하죠? 상대방이 선택한다. 이걸 우리 뭐라고 불렀냐면 135조의 책임이다라고 불렀죠. 그러면 이 무권대리인에게 이행 또는 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는 그 전제가요.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도 가능해요. 물을 수 없을 때만 하는 거예요. 물을 수 없을 때 얘한테 책임을 못 물으니까 얘한테 묻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추인을 해버렸다면 얘한테 책임을 물을 여지가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건 뭐가 성립한 거냐면 126조. 그럼 표현대리가 성립했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면 돼요? 본인에게 책임을 물으면 되지 이 무권대리인에게 이행 또는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표현대리
지난주에 정리할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적었었냐면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135조 책임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이 135조 책임은 협의의 무권대리에서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걸 볼 거예요. 그래서 2번 지문 다시 볼게요. 2번 지문 벌써 꾸겨서 다 집어넣으셨죠? 2번에 보면 1의 경우니까 126조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죠. 정은 병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35조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에게 물으면 되니까. 요건 기출문제였어요. 지금 이게 15회 기출문제. 15회? 15회 때가 문제가 제일 어려웠을 때죠. 15회 때는 난리가 났을 때죠. 15회 때는 합격률이 1% 가면 안 됐을걸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그 전국에 있는 공인중개사 수험생들이 서울 여의도로 집결을 했었어요. 그때 저도 노량진에서 강의하고 있을 때인데 그 우리 그 수강생들 다 모여가지고요. 저도 머리에 띠두르고 노량진에서 여의도까지 그 현수막 들고 시가인지라 막 그랬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뭘 봤냐면 15회 추가 시험을 본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 돌아온 혜택은 뭐였냐면 시험 시간이 늘어났어요. 그때는 1교시가 80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80분이 아니라 100분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에 와서 얘기를 하면 15회 때 문제가 참 좋았어요. 그때 이런 얘기하면 짱돌 맞고 막 이랬는데 근데 그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출제하신 교수님이 너무 그 열의가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좋은 문제만 내면 절대 시간 안에 못 풀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냥 찍고 넘어가는 문제, 간단한 문제들도 내야 되는데 이분이 너무 열의가 넘치셔가지고 그냥 찍고 넘어가는 문제가 없고 다 생각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근데 그러면 개론이라도 쉬웠어야 되는데 개론도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시간 안에 푼 분들이 없어서 전부 다 과락이었어요. 다 과락. 옛날에 그랬었고. 자, 오늘은 협의의 무권들이 들어갈 차례죠. (132쪽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표현대리를 받고 이번 주는 이제 협의의 무권대리가 시작인데요. 삼면관계로 볼 때 갑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대리권 없는 을이 이 집 아들이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위임장 위조하고 등기서류 훔쳐가지고 내가 우리 아버지 대리인이다라고 하면서 상대방 병에게 이 부동산을 매매했습니다. 그러면 이 무권대리인 법률행위에 대해서 본인은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요. 이건 뭐 표현대리가 성립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럼 이게 협의의 무권대리고, 그럼 이 경우에 본인과 상대방에게 각각 두 가지의 권한이 있었죠. 본인은 뭐 할 수 있냐면 추인할 수 있고 마음에 안 들면 거절할 수 있고요. 자, 상대방은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 아들이 아버지 집이 시가로 한 3억 원 하는데 아들이 이렇게 말을 잘해가지고 4억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대리권 없는 행위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경제적 효과를 귀속받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추인하면 돼요. 얼른 추인하면 이 법률 행위는 유효가 되는데 중요한 건 언제부터 유효냐가 중요하죠. 언제부터요? 새로운 행위로 인정이 되어 처음부터 유효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소급하여 유효가 됩니다. 물론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하고요. 제3자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이거 비싸게 사가지고 마음이 아픈데 봤더니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얘는 하기 싫으면 얼른 뭐 하면 돼요? 철회하면 되죠. 그러면 얘가 먼저 추인하느냐 얘가 먼저 철회하느냐에 따라서 이 계약이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늘 말했듯이 아버지 집을 돈이 필요해서 급매했는데 이렇게 잘 파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2억 원에 급매했어요. 그럼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누구한테 유리하게 됐냐면 상대방에게. 그러면 이 경우에 만약에 이게 표현대리가 성립되었다라고 하면 본인에게 책임지시오라고 하면 갑은 책임을 져야 돼요. 표현대리면. 근데 이건 표현대리가 아니라 협의의 무권대리니까 책임지시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어떻게 책임 좀 져주실래요라고 물어봐야죠. 그럼 물어보면 아버지가 원하면 추인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면 거절할 수도 있어요. 거절하게 되면 이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겠죠. 근데 또 시험에 잘 나왔던 건 최고권 어떻게 하실래요? 라고 물어보는 건 선의자만 해요. 선악 불문이요. 물어보는 건 뭐 악의자도 물어볼 수 있다고 했고요. 근데 이 계약을 확정적 무효로 끝장내는 철회권은 누구한테만 인정하냐면 선의자에게만 인정이 돼요. 요거 바꿔가지고 시험에 여러 차례 출제가 됐고요.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원하면 추인을 하면 되는데 뭐 일반적으로 추인은 누구한테 하냐면 요 상대방에게 추인하는 게 보통이겠죠. 그럼 이 추인은 계약이에요?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갑의 추인은 병에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면 틀려. 단독행위니까 일방적으로 추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추인을 해야 되는데 얘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최고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최고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럼 추인이에요? 거절이에요? 거절이에요. 하나만 더 확인하시면 최고 기간까지 상대방이 확답을 받지 못하면 거절해요? 아니면 본인이 바라지 않으면 거절해요? 바라지 않으면. 이건 도달주의가 아니라 발신주의죠. 그래서 우리 민법 131조에서 최고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도달주의가 아니라 발신주의라는 점 조심하시고. 그럼 보통은 이제 얘한테 추인을 하는데 누구한테도 할 수 있다라고 했냐면 요 무권 대리인에게도 추인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병이 정한테 팔았다. 승계인이에요. 승계인, 전득자. 이 사람한테도 추인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 승계인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데 근데 유의하실 점은 뭐냐면 이 사람에게 추인하면 당연히 추인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생기는데 문제는 무권 대리인한테 우리 아들 잘 팔았다라고 추인을 합니다. 그럼 우리 아들 잘 팔았다라고 추인하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죠. 그러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한 다음에 그것을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했죠. 왜 대항 못한다고요? 얘가 모르니까. 그럼 언제부터는 주장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안 때에는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다면 이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이 알아야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사례 문제로 나올 때 갑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뭘 꼭 확인하시라고 했냐면 상대방이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본 게 이 갑이 무권 대리인한테 추인을 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모르고 철회를 했어요. 그러면 이 계약이 이행되어야 돼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할 필요 없다. 누구한테 추인했어요? 무권 대리인한테 추인했죠. 그럼 이게 효력이 생기려면 상대방이 알아야 되는데 얘가 몰랐대요. 그러면 당연히 추인의 효력은 아직 생긴 게 아니고 얘가 철회한 거니까 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서 더 이상 이행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추인이라는 건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니까 뭘 붙이면 안 돼요? 조건이나 기한을 붙여서는 안 되죠. 그럼 만약에 추인을 하면서 조건을 붙였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추인도 무효예요? 조건만 무효예요? 우리가 이제 조건부 법률에 가면 그 얘기가 나오죠.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가 됩니까? 전부 무효입니까? 전부 무효죠. 그렇죠? 그럼 여기 이제 적용을 하셔야죠. 그렇죠? 추인이 단독행위인데 조건을 붙여서 추인하면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전부 다, 추인까지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단독행위는 할 거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지 여기다가 뭐 일부만 추인을 하거나 또는 변경을 가한 추인,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무효예요. 근데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이 언제나 무효라고 하면 틀리고요. 뭐가 있으면 가능해요? 상대방 동의. 그래서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 동의가 없는 한 무효가 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추인은 당연히 방식의 제한은 없습니다. 분류식이죠. 방식의 제한이 없다. 그래서 명시적으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된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갑이 내가 추인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이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등기 서류를 넘겨주거나 또는 인도했다. 계약을 뭐 한 거예요? 이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계약을 이행을 하거나 이행을 받거나 또는 인도를 했다라고 하면 추인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지만 이 행위 속에 추인의 의사는 포함된 거죠. 묵시적 추인이 인정이 되고요. 근데 유의하시라고 했던 건 그냥 내버려 둔 것만을 가지고는 추인이라고 볼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무권대리인 법률행위 이후에 본인이 방치했다. 이거 추인이 아니에요? 아니고요. 또는 무권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대요. 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추인이 아니에요. 아닌 거고요. 또는 무권대리인이 저런 행위를 하게 되면 무권대리인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전혀 묻지 않았대요. 자, 이거 추인이 아니에요. 아니죠. 이런 것들은 추인으로 볼 수 없다. 이건 그냥 내버려 둔 거죠. 그러면 갑이 병을 찾아가서 시간을 달라라고 기한 유예를 요청합니다. 기한 유예를 요청하면 추인이 아니에요. 추인이죠. 요청했다는 건 적극적으로 행위한 거니까 이런 것들은 추인으로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내버려 둔 것만을 가지고 추인으로 보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집 아들이 아버지 집을 팔아먹었는데 그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을 받아서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내가 본인을 포괄적으로 승계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거절권을 행사할 테니까 넘어갔던 등기 말소하고 그리고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라 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지. 이건 뭐 신의 측에 반하는 거죠. 아니, 지가 팔아먹고 상황 바뀌었다고 거절권 행사하고 이런 건 신의 측상, 금반원의 원칙상 허용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거지만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가 됐던 거고요.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추인을 해주면 좋은데 얘가 추인을 안 해줘요. 그러면 이건 표현대리가 아니니까 얘한테 더 이상 뭐라고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요. 그럼 이제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이제 이 무권대리인한테 대리권 증명해봐. 그럼 얘가 없어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없으면 당신이 책임을 져. 이 책임의 내용은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이에요. 이행 또는 손해배상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자, 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던 건 누가 선택하느냐죠.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상대방. 뭐 얘한테 얘 모자랬다고 선택권 주냐 그랬죠. 무권대리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선택하고 그리고 책임을 물으려면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에요. 선의 무과실. 대리권이 없다는 걸 이미 뻔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람이 새삼스럽게 무권대리인이라고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선의 무과실해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매우 중요하게 나왔던 게 뭐였냐면 이 책임을 지게 되는 이 무권대리인 을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OX예요. 틀려요.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사례 문제에서 이 무권대리인이 뭐 미성년자다 또는 피한정 후견인이다 이런 말 나오면 얘한테 이행 또는 배상 책임 물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랑 혼동하시면 안 되죠. 우리 대리 공부할 때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도 되죠.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대리는요. 미성년자가 예를 들어서 대리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그 책임을 미성년자가 져요? 본인이 지는 거예요. 본인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한테 행위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얘가 책임을 져야죠. 그럼 책임지려면 책임질 만한 능력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135조에서는 책임지는 무권대리는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135조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라고 했죠. 그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이 무권 대리인 을이 자기 잘못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대리권이 없었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였죠. 예를 들어 A가 을에게 사기를 쳤어요. 그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을은 자기에게 대리권이 있다라고 오인을 하고요. 병과 법률행위를 한 거예요. 그럼 을도 피해자고 잘못은 없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대리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기당해서 속은 거죠. 그러면 얘는 이행 또는 배상 책임을 안 져도 돼요? 그래도 져야 돼요. 그래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책임이라고요? 무과실 책임에 해당이 되고, 그럼 이제 확인하면 이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 상대방 병이 철회하고도 물을 수 있어요? 철회하지 않았어야 돼요? 철회하지 않았어야죠. 만약에 얘가 철회를 하게 되면 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예요. 확정적 무효가 되면 이행이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상대방은 철회하지 않았고, 두 번째, 본인은 뭘 하지 않았어요? 추인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본인이 추인해서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얘한테 묻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우리 문제 중에 표현 대리가 성립이 됐어요. 그럼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누구한테 물으면 돼요? 본인. 그러니까 표현 대리가 성립한 경우에는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했던 거죠. 철회하지 않았고 추인하지 않았을 때 책임을 묻는데 책임은 이행 또는 배상 책임이고요. 그리고 책임을 추궁하는 사람은 선의 무과실해야 되는데 이때 무권 대리는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냐면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자, 교재 볼게요. 132쪽입니다. 132쪽에 조문이 있죠. 130조를 보시면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추인이 없으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확정적 무효예요? 유동적 무효예요? 유동적 무효죠. 왜냐하면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 132조.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상대방에게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권 대리인에게 했다면 상대방에게 뭐 할 수 없다고요? 대항할 수 없어요. 왜 대항할 수 없다고요? 상대방이 모르니까. 그러면 단서정에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렇지 않다. 안 때에는 대항할 수 있고요. 133조.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뭐예요? 소급하여. 소급했다는 점 조심하시고 제3자 권리를 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라고 돼 있으니까 만약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한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뭐 쭉 나와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34쪽에 4번에 무권 대리와 상속이 있는데 그 판례 제목 한번 볼게요. 판례 제목. 대리 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 행위가 무권 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 말소 등을 구하는 것이 금반원 원칙이나 신의 측상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안 된다고 했죠. 이건 신의 측에 반하니까 안 된다고 했고, 밑에 이제 최고권, 철회권 나오는데 131조 한번 보세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라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최고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런 형태로 자주 나오죠. 틀린 지문이고, 시험이 좀 지저분하게 나오면 기간까지 확답을 받지 못하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OX에 역시 틀려요. 거절은 맞지만 받지 못한다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바라니까. 도달주의가 아니라 발신주의라는 점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동그라미 1번 최고권은 누가 행사한다고 돼 있어요? 선악불문. 근데 시험에 더 많이 나왔던 건 2번이에요. 철회권. 철회권은 누구만 하냐면 선의자만. 그래서 악의자는 알고 있는 자는 철회권 행사할 수 없고요. 밑에 135조가 나옵니다. 135조 1항을 보시면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 누가 선택한다고요? 상대방. 양,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 능력자일 때는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항을 적용하려면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권 대리는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내용 나와 있고요. 주로 이제 우리 시험은 거의 뭐 99% 계약의 무권 대리에서 출제가 되는 거고, 밑에 뭐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우리가 지난번 심화과정 할 때 한번 봤는데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일단 단독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있는 단독행위가 있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 대리 효력은 뭐라고 했어요? 언제나 무효. 언제나 무효. 예를 들어 제가 대리권 없이 아버지를 대리해서 아버지 토지를 출연하여 장학재단 법인을 설립합니다. 대리권 없이요. 그러면 이 효력은 뭐라는 거예요? 언제나 무효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나중에 알고 잘했어 라고 추인해주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그래도 무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언제나 무효다라는 점 봐두시고, 상대방 있는 경우에는 뭐 일정한 경우에 계약의 무권 대리 준용한다고 했고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소유 토지를 매도하였다. 틀린 것입니다. 1번.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 을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OX요? 맞죠. 지가 팔아먹고 거절권 행사할 수는 없는 거고요. 2번.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은 갑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될 수 있죠.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이죠. 이 병, 추인은 보통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이 병한테 하는 거죠. 근데 병이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리긴 했고요. 3번. 갑의 추인은 그 무권 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하여야 그 행위 효과가 갑에게 귀속된다. 그렇고요. 알고 추인하는 것이고. 4번. 갑이 을에게 추인한 경우에 병이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자, 일단 누구한테 추인했죠? 무권 대리인에게 한 거야. 그럼 뭘 꼭 확인하시라고요? 상대방이 알았느냐 몰라. 근데 지문에 병이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했대요. 그러면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갑은 병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5번. 만약 을이 미성년자라면 갑이 을의 대리 행위에 대한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병은 을에 대해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35조 책임 물으려면 무권 대리는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 얘기죠. 자, 대리를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효와 취소입니다. 무효 개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성립은 한 거야, 안 한 거야? 성립은 했어야 돼요. 성립 안 하면 무효란 말 쓸 수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성립은 했는데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을 무효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 무효는 특정인만 주장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해관계가 있으면 누구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취소랑 다르죠. 취소는 아무나 막 주장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취소권자. 그러니까 취소는 취소권자라는 게 있지만 무효는 무효권자라는 게 없죠. 누구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 교재 그래서 138쪽에 괄호 2번. 괄호 2번. 최근 판례니까 좀 조심하시라고 했고, 한번 볼게요.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더라도 그 등기는 원인 무효로서 말소될 운명에 있으므로 등기 명의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권리 행사 상대방은 법률행위 무효를 항변으로서 주장할 수 있다. 이해되셨어요? 네. 2달 전에도 이 표정이었잖아요. 갑이 을하고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는데 갑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이중으로 매매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거죠. 그러면 뭐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누가 소유자예요? 병이죠. 이중 매매는 원칙상 유효하니까. 근데 만약에
이 병이라는 사람이 갑의 배신적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권유했다, 요청했다 이러면 이건 103조 사회질서 위반이 돼요. 근데 얘가 적극 가담해서 부동산을 넘겨받아서 사용을 점유를 하고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요거를 빼앗아서 이제 점유를 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그러니까 병이 적극 가담해서 부동산을 샀는데 그걸 A라는 사람이 들어가 점유한 거죠. 그러자 이 병이 당신 뭐야? 그거 내 거야. 돈 내고 샀으니까 나가세요. 라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를 청구했다는 거야. 그러자 이 A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 내가 적극 가담한 거 다 알아. 무효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관계이면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항변하겠어요? 당신은 소유자가 아니다. 이건 무효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니까 당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는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누가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A라는 사람도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물론 이 사람이 잘했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했다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감정을 버리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A라는 사람도 얼마든지 이해관계가 있으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취소랑 다르다는 거예요. 무효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급할래고. 자, 오른쪽에 이제 무효의 종류,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가 있는데, 절대적 무효는 원칙이고요. 상대적 무효는 예외적인 건데, 그러니까 우리 시험법인 내에서, 우리 민법에서 상대적 무효는 딱 두 군데서 나왔죠. 어디하고 어디예요? 비진이 무효, 비진이 단서하고 통정의 표시. 요것만 상대적 무효고, 나머지는 절대적 무효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본 것들은 이제 무효의 종류로 확정적인 무효와 유동적 무효가 있었죠. 확정적 무효는 원칙입니다. 무효라는 건 한 번 무효는 무효로 확정되는 게 원칙인데, 근데 예외적으로 유동적 무효가 있죠. 다른 말로 하면 불확정적 무효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효지만 유효로 변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방금 전에 뭐 봤어요? 물론 방금 전에 이중매매를 보긴 했는데, 설마 이중매매가 유동적 무효겠어요? 무권대리죠. 예.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죠. 무권대리인 법률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죠. 근데 본인이 나중에라도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 확정적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그리고 지금부터 공부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 거래 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허가 구역에서 허가 없이 매매 계약을 하면 그건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죠.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되니까. 예를 들어 사기를 당해서 매매 계약을 합니다. 사기 당해서 매매 계약을 하면 이 매매 계약은 유동적이에요, 확정적이에요? 유동적이죠. 왜냐하면 사기 당해서 매매 계약을 하면 일단은 유효한데 제가 취소하면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건 유동적 유효 상태다. 무슨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한번 다음 중 법률행위 효력이 확정적인 것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사기를 당한 매매 계약이라고 하면 확정적이에요, 불확정적이에요? 불확정적이죠. 미성년자가 한 매매 계약. 미성년자가 한 매매 계약은 확정적이에요, 불확정적이에요? 지금 확정적이다라는 게 다수설인데 여기서 왜 확정적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감으로? 지금 좀 전에 사기로 인한 계약을 봤어요. 사기로 인한 계약은 대부분 다 불확정적이라고 맞히셨어요. 왜 불확정적이에요? 취소할 수 있으니까. 그럼 미성년자가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죠. 확정적이에요, 유동적이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이건 전부 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전부 다 유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이제 한번 꼬드기려고 그 지문에 뭐가 나왔냐면 12년 전에 강박으로 인한 계약 이렇게 나왔어요. 12년 전에 협박으로 계약을 했대요. 이 법률행위는 유동적이에요, 확정적이에요? 이건 확정적이죠. 왜냐하면 12년이 빠지고 강박으로 인한 계약이라고 하면 유동적인데, 근데 취소권은 영원히 행사하는 게 아니라 제척기간에 걸리죠.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까지? 10년 안에 해야 돼요. 근데 12년 전에 했다면 이제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럼 이제 유동적이 아니라 확정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유동적 유효도 있는 거고 유동적 무효도 있는 거고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모든 법률행위를 다 허가받으라는 건 아니었고요. 어떤 것만 허가받는 거냐면 대가 있는 유상의 법률행위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대표적으로 뭐겠어요? 매매라든지 또는 뭐 교환, 증여 같은 건 허가를 받아야 안 받아요? 이거 뭐 대가 없는 거니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이와 관련되는 이제 판례들을 우리가 보는데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했고요. 중도금, 잔금과 등기 받는 날을 정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일반 토지였다면 약속대로 하나하나 이행을 해 나가야 되고요. 만약에 을이 약속한 날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건 채무 불이행이 되죠.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얘가 의무를 이행 안 하니까 요건 지체예요, 불능이에요? 돈 안 주는 건 불능 없어요. 그럼 갑은 상당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 토지가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었어요. 근데 허가구역 안에 있었는데 아직 허가를 안 받은 거죠. 그러면 현재 이 토지와 관련되어서 거래 계약상의 효력은 무효입니다. 그러면 이 의뢰하는 사람이 갑에게 약속한 날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든지 또는 갑이 을에게 약속한 날에 등기 제공을 안 했어요. 그럼 이걸 이유로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죠. 이건 아예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대금 지급 의무나 등기 제공 의무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아예 채무 불이행 자체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 토지와 관련되는 주된 거래 계약상의 효력은 없지만 한 가지 부수적 의무가 새롭게 발생이 됩니다. 그게 뭐였어요? 협력 의무죠. 협력 의무. 그러니까 두 사람이 허가구역에서 매매 계약을 했다는 건 허가받을 의사가 있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있어야 돼요. 만약에 허가받을 의사가 없으면 그건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그냥 확정적 무효고요. 그러면 허가받을 의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은 성실하게 허가 신청에 협력해야 될 부수적인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근데 둘 중에 한 사람이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그럼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협조해달라고 소구할 수 있느냐, 소를 제기하여 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죠. 협력 의무는 생겼기 때문에 이행 안 하면 소제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이와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죠. 발생했으니까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우리 판례는 협력 의무 위반을 대비하여 미리 손해배상의 약정을 해둘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협력 의무를 위반한 것을 이유로 이 매매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느냐? 돼야 안 돼? 안 되고 조심하시라고 했죠. 왜 안 된다고 했냐면 계약의 해제는 주된 의무를 위반했을 때 하는 게 해제고요. 협력 의무는 이 계약의 주된 의무가 아니라 부수적 의무예요. 그러니까 부수적 의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청구는 돼도 뭔 안 된다고요? 해제. 그러니까 조그만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아예 판을 엎을 수는 없다고 했어요. 협력 의무 위반을 가지고 해제할 수는 없다. 그러면 여기서 협력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협력 의무 이행과 대금 지급이 동시행 관계냐라고 물으면 아니라고 했죠. 뭐부터 해야 돼요? 당연히 협력 의무를 이행해서 허가를 받은 다음이라야 대금 지급 의무가 생기는 거지 동시행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뭐라고 출제했냐면 을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서도 갑에게 협력 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OX요. 맞죠? 이건 동시행 관계가 아니니까. 그럼 바꿔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갑은 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틀려요. 당연히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 협력 의무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대금 안 준다고 협조 못하겠다라고 거절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을이 갑에게 현재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계약금은 뭘로 추정이 돼요? 해약금. 그러면 해약금 해제가 되느냐?
민법 56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한 자는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해지할 수 있다라는 이 규정이 허가구역 안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적용돼야 한대?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계약금에 관한 규정은 계약법의 일반 원칙이기 때문에 허가구역이라고 해도 당연히 적용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계약금에서 중요한 판례를 한번 봤었는데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일방이라도 뭐 하면 안 돼요? 이행에 착수하면 안 돼요. 이행에 착수에 들어가면 계약금 해제할 수 없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협력을 해서 허가를 얻었어요. 허가를 취득했다. 자, 요거 이행에 착수예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다라고 했죠. 그러면 허가를 얻은 상태에서도 배액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라고 했죠. 굉장히 중요한 판례로 봤던 거고, 뭐 계약법 가면 또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의리갑에게 현재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의리갑한테 이거 현재 무효다. 무효니까 내 계약금을 돌려다오. 계약금의 반환 청구. 그러니까 의리갑에게 계약금을 돌려달라라고 청구하는 법적 근거는 무효니까 이미 지급된 게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부당이득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계약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되느냐 묻는 거죠. 중요한 판례였죠.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지금 현재 유동적이니까 유효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지금 할 수는 없고요. 언제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이 법률행위가 만약에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버리면 그때는 이제 남의 돈 가지고 있을 필요 없으니까 그때는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중요한 판례였고 의리갑이랑 허가구역에서 매매계약을 했는데 이 허가구역에서 매매계약한 것에 대해 별도의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어요. 별도의 무효 취소 사유가 있으면 이를 별도로 주장할 수 있느냐? 그렇죠. 할 수 있겠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허가구역에서 매매계약을 했는데 왜 했냐면 의리 사기를 당한 거야. 그러면 사기당한 자가 허가구역이라 해서 취소를 못해요? 별도로 주장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 판례는 별도의 무효 취소를 주장하여 이 계약을 완전히 소멸시켜서 협력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판례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계약을 했는데 이게 확정적 무효가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 있는 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하느냐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라고 했죠.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한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걸 주장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잘못한 게 있다고 해서 주장할 수 없으면 그건 이미 강행 규정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귀책사유 있는 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이 을이 아직 허가를 안 받았는데 허가를 조건으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느냐. 지금 아직 허가 안 받았는데 야, 이거 나중에 허가 받을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등기 줘 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아무런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의뢰하는 사람이 허가를 조건으로 등기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걸 보존하겠다고 이 부동산에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가처분을 하려면 권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가압류와 가처분 많이 보죠. 가압류는 어떤 채권일 때? 금전. 돈 받을 거 있으면 가압류고 금전 이외의 채권이면 가처분이에요. 그럼 등기 청구권이니까 가압류가 아니라 가처분 얘기가 나올 텐데 근데 얘는 지금 허가를 조건으로 등기 청구권이 있다고 하면서 가처분하겠다는 거잖아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처분 될 수 없고. 그럼 하나 비교하면 을이 협력 절차, 협력 이행 청구권. 자, 협력 절차 이행 청구권은 을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거를 지키고자 가처분하는 건 될까 안 될까요? 이거는 되는 거예요. 존재하니까. 근데 존재하지도 않는 허가를 조건으로 한 등기 청구권을 보존코자 가처분할 수는 없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이 협력 절차 이행 청구권은 일신 전속권이에요? 채권자가 대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일신 전속권 얘기했었죠? 일신 전속권은 뭐였냐면 일신에 한 사람에게 뭐 하는 거? 전속하는 다른 사람이 대신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권리들이라고 했어요? 가족법상 권리. 그러니까 신분행위와 관련되는 것들은 누가 대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재산상의 권리는 꼭 자기만 해야 돼요? 대위할 수도 있어요. 대위할 수도 있죠. 우리 예전에 시험에 그런 거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임대차의 해지권은 일신 전속권이다. OX예요. 임대차의 해지권. 임차인이 차임 2기 이상 지체하면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거 재산상의 권리예요? 신분상의 권리예요? 재산상이죠. 그럼 일신 전속권이 아니요. 채권자가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대위할 수 있는 거였죠. 그러면 이 협력 절차 이행 청구권도 채권자가 대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거 뭐 가족법상 권리가 아니니까 채권자 대위권의 대상이 된다라는 게 판례고요. 정리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본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에 속해요. 지난번 과정에도 봤지만 마지막에 확인 차원에서 이제 본 거고요. 그럼 이 계약이 언제 확정적 무효가 되느냐? 자,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건 불허가겠죠. 불허가. 물론 모든 불허가가 다 확정적 무효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정을 명하는 의미에서 불허가 처분을 냈다면 그때는 확정적 무효는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부러 둘 중에 한 사람이 허가를 안 받고 싶은데 받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부실 기재를 해가지고 일부러 허가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관할관청에서 불허가 처분하면서 고쳐오세요 라고 보정을 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확정적 무효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허가를 잠탈, 면탈할 목적. 세 번째, 허가받을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그리고 네 번째, 정지 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된 경우. 이런 게 대표적으로 이제 확정적 무효죠. 그러니까 허가를 잠탈할 목적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허가구역에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할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허가구역에서 매매 계약을 한 사람이 매매 계약서를 쓰지 않고 증여 계약서를 썼어요. 허가구역에서 매매한 애들이 왜 증여 계약서를 썼을까요? 허가 안 받으려고. 허가 잠탈할 목적이에요. 그럼 이건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 또 우리 판례 중에 뭐가 있냐면 자기 이름으로는 허가가 안 날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 이름을 가지고 계약서를 위조해서 작성해요. 그럼 얘도 역시 허가를 면탈할 목적이죠. 그러면 확정 무효고. 세 번째, 처음에는 허가받을 의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하는 거 보니 허가받을 의사가 없음이 명백해 보인다. 그럼 이것도 역시 확정 무효. 이 판례였죠. 이 갑이 계약금을 받았는데 일방적으로 나 안 해라고 계약을 해지합니다. 그러면 이 해제가 적법한 해제가 되려면 받은 계약금에 어떻게 돼요? 배액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받은 계약금은 꼭 들고요. 말로만 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당신 왜 그래? 협조해줘 라고 협력 의무이행을 청구해야 되는데 을은 그럼 내 돈은 어떻게 할 건데? 이러면서 이 부동산을 가압류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무조건 묻지마 해제하는 거고요. 상대방은 그럼 내 돈 내놓으라고 부동산을 가압류했다는 거예요. 그럼 두 사람은 허가받을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될 수 있고, 자, 정지 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죠. 근데 불성취로 확정되면 효력이 발생될 여지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확정 무효고, 하나 비교해서 봤던 거 뭐 있었냐면, 비교했던 거, 두 사람이 약정 기간 내 허가를 받지 못했다. 야, 우리 5월 15일까지 허가 받자라고 했는데 5월 15일까지 허가를 못 받았어요. 그럼 이것만으로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느냐 이건데 돼야 안 돼? 안 된다라고 했죠. 그렇죠? 나중에라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약속한 기간 안에 허가를 못 받았다고 해서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했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쉬운 거, 유효가 되는 거죠. 언제 유효가 돼요? 허가 받으면 새로운 행위로 인정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유효한 거예요? 처음부터. 당연하죠. 유동적 무효라는 것은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계약 자체가 유효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계약을 했을 때부터 유효한 계약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허가구역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 지정해제 풀린 거죠. 풀리면 이 계약도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 다만 조심하실 점은 허가구역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그 자체로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허가구역의 지정해제는 계약의 주요 변경사항이므로 새로운 계약을 해야 한다. 이런 말하면 틀려요. 막 꼬드기는 질문들 나오거든요. 무조건 틀리는 거고, 풀리는 순간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정리되셨죠? 네, 이제 하도 많이 이 그림 봐가지고 모든 시험에서 이 판례 범위를 벗어나서 나온 적은 없어요. 자, 141쪽을 보죠. 141쪽에 판례박스 1번. 거래계약상의 법률관계, 괄호 1번 보시면 일단 거래계약상의 법률관계는 현재 유효예요? 무효예요? 현재 무효죠. 거래계약의 효력은 없어요. 1번 보면 계약상 이행 청구 불가, 못하는 거고요. 2번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 불가, 못해요. 3번 계약금 반환 청구 지금 돼야 안 돼? 안 돼.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불가. 언제 할 수 있다고요? 확정 무효가 돼요. 4번 해약금 해제 할 수 있고요. 5번 귀책 사유 있는 자가 무효 주장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가능하고 6번 다른 사유에 의한 무효 취소 주장할 수 있어요. 뭐 사기나 강박 있으면 별도로 주장할 수 있고. 자, 7번은 우리가 물권법에서 많이 봤죠. 허가구역 안에서 중간 생략 등기했다. 볼 것도 없이 무효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8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가처분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죠. 그 밑에 파란 글씨 보세요. 파란 글씨에 짧게 되어 있는데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 그러니까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로 해서 가처분하느냐? 못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얘는 이 권리가 없다라고 했죠. 근데 오른쪽에 그 143쪽에 파란 글씨 보세요. 맨 위에 파란 글씨.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그럼 지금 상태에서 허가 신청 절차 청구권 이 권리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거 가지고 가처분을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요 지금 나온 왼쪽 거예요. 있지도 않은 조건을 가지고 등기 청구권이 있다면서 가처분할 수는 없다라는 점. 자, 그리고 2번 협력 의무 발생입니다. 1번 협력 의무의 소구, 소재기할 수 있고요. 협력 의무는 생겼으니까 2번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죠. 그리고 3번 조심하셔야죠.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뭘 할 수는 없다고요? 해제는 안 돼요. 부수적 의무니까. 4번 협력 의무 위반을 대비해서 손해배상의 약정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5번 대금 지급과의 동시행관계. 동시행관계가 아니죠. 뭐부터 해야 돼요? 협력 의무 이행을 먼저 해야죠. 자, 6번에 제목만 보세요.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하여 보존될 수 있는 채권. 이건 뭐 일심 전속권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가 대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자, 오른쪽에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 1번 불허가, 2번 허가 배제 잠탈, 3번 허가 신청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표시가 명백한 경우, 4번 허가받기 전에 정지 조건 불성취가 확정된 경우. 오른쪽 밑에 파란 글씨 볼게요. 약정 기간 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했다. 확정적 무효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밑에 곧바로 매매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라는 점 주의하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유효가 되는 거 1번 허가구역에서 풀렸을 때 지정 해제, 2번 허가 받은 경우. 자, 문제 볼게요.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안 받았어요. 유동적 무효 상태. 1번 기억. 갑과 을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당연하죠. 허가구역에서 했으니까. 니은 갑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안 되죠. 지금은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디귿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을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지금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유효가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고요. 언제 해야 한다고요? 확정 무효가 돼야 돼요.
리을. 을은 토지거래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아직 허가 안 받았잖아요. 근데 허가를 조건으로 등기 달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얘기고. 그다음에 일부 무효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